자, 오늘은 중2과학 7번째 시간이죠. 네, 지구과학에서 먼저 지구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 단어는 뭐 지구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자전한다든지 공전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기원전 사람이죠. 에라토스테네스, 이집트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했냐면 옆에 그림처럼 봅시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CN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자, 그런데 CN의 우물에 보니까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땅에 대해서. 그럼 수직으로 들어오면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지구의 중심까지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막대를 딱 세워놨더니 그 막대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럼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이쪽 CN의 우물처럼 평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림자가 생기면 그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이 막대는 지구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막대 역시 쭉 지구 중심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중심까지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CN의 우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까지 그 막대를 세워놓은 알렉산드리아까지의 요 호의 길이가 나오겠죠. 네, 이걸 직접 낙타를 타고 왕복을 하면서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했더니 925km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의 호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각도는 72도가 나왔어요. 7.2도. 자, 그러면 이 7.2도가 바로 뭐예요? 요 각도, 요 세타. 네, 요 세타랑 같겠죠. 자, 지구의 반지름이 여기니까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놨어요. 그 우리가 비례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각도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뭐가 되죠? 그렇죠. 360도가 되고요. 360도 동안 호의 길이는 뭐가 돼요? 원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주. 그죠? 그 원주는 반지름이 R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비례식을 세우면 360도일 때가 2파이 R이에요. 그죠? 원주. 그렇다면 중심각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죠? 네, 925km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구할 수 있겠죠. 360도일 때 2파이 R이라면 세타일 때는 925km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구 반지름이니까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2파이 세타분의 360 곱하기 925km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3.14고요. 세타는 얼마였죠? 네, 7.2도였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지구 반지름 라지 R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측정한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약 얼마가 나오냐면 약 7,300km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해보면 지구 반지름이 얼마죠? 6,400km예요. 지구 반지름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기원전에 쟀을 때 이런 방법으로 쟀을 때와 지금 현재의 실제 그 반지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 기원전이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였고. 근데 이런 생각으로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발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오차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먼저, CN의 우물 있죠. CN의 우물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뭐, 측정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 한 발자국에 뭐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거리가 일단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위도라 그러죠. 위도. 그죠? 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위도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것이 뭐죠? 이게 경도예요. 네, 경도. 네, 세로가 뭐냐면 경도고요. 요 가로가 뭐냐면 위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같은 경도상에 이렇게 있어야 정확히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요, 같은 경도상이 아니라
이게 같은 경도상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CNA가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고 CNA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차가 생긴 건데,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반지름을 구할 때, 어떤 가정을 둬야 돼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떤 가정을 세웠냐면, 첫 번째, 태양빛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세웠어요. 일단은. 네, 평행하게 들어와야죠. 네, 그래야 여기 각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죠. 그래서 평행하게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이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어떻죠? 네, 약간 타원형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구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랬으니까 1번 문제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을 모두 골라라. 두 가지가 있죠? 뭐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뭐죠? 네,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네, 이게 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을 놓고 지구 반지름을 측정하게 된 거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자,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2번. 2번은 뭐냐면, 그 위에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죠. 직접. 자, 그럼 그 반지를 측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1번, 두 도시 사이 거리를 측정했다. 그렇죠? 아까 CNA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직접 측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CNA에는 햇빛이 수직으로 비춘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죠? 네, 수직으로 비춘다. 네, 맞습니다. 3번, 두 도시의 경도 차이는 탑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가 같다. 네, 경도 차이가 아니라 뭐죠? 네, 위도 차이죠, 위도. 아까 얘기했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위도라고. 그죠? 여기 적도고, 여기 90도, 남극, 북극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CNA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안 생겼고 여기 그림자가 생겼죠. 자, 그래서 두 도시의 위도 차이가 되는 거죠. 탑과 그림자 이루는 각도는 아까 여기 각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네, 여기 그림자가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평행하게 요 각도 바로 여기가 되게 되겠죠. 그죠? 여기 위도 차이잖아요. 네, 위도. 봐봐요. 우리 서울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적도라고 한다면 90도고 적도라 우리가 서울이 한 37도 정도에 있어요. 37도 위도상으로 37도에 있어요. 그럼 37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쟀을 때 적도에서부터 이 각도가 37도란 뜻이에요. 그게 위도예요. 그 지방의 위도. 중심각.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림자 이렇게 막대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이 각도를 측정했잖아요. 그 각도가 뭐예요? 그 지방의 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경도가 아니라 위도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세운 비례식은 2파이r 대 360도는 925km 대 72도다. 네, 맞죠? 아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죠? 네, 360도 대 2파이r은 네, 여기 각도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 7.2도 대 뭐가 돼요? 네, 925km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원주고 여기 호의 길이니까. 그렇죠? 같은 곳에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놔도 마찬가지예요. R 값 구해보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어. 만약 여기 2파이를 나왔어요. 2파이 대 360도.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원주의 길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호의 길이가 나와야 되고 360도의 각도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7.2도 이렇게 중심각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죠? 네. 어떻게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5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했다.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렇죠. 아까 여기가 7.2도였죠. 7.2도일 때 호의 길이 얼마였어요? 925km. 이제 비례하는 거죠. 360도일 때는 뭐죠? 그렇죠. 원주가 되는 거죠. 원주. 2파이 r. 아시겠죠? 자, 3번. 그림은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아까 똑같죠.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요. 여기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어디 가죠? 네, 중심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L만큼 떨어진 지점 있죠. L만큼 떨어진 지점에 막대를 세웠어. 그 햇빛이 수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이 각도를 잴 수 있죠. 네, 그럼 이 각도가 뭐죠? 네, 바로 요거죠. 세타. 그래서 여기서 세타와 세타 프라임 있죠? 이게 같은 거예요. 억각이잖아요.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잖아, 서로. 그죠? 그래서 같아야 돼.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3번. 위 실험에서 실제로 측정해야 할 값끼리 이렇게 짝지은 거. 내가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하는 거를 봅시다.
자, 실제로 측정하려면 뭘 측정해야 되죠? 그죠? 요 세타 프라임 측정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뭐죠? C, B 프라임, B. 그죠? 요렇게 요거. 그지? C, B 프라임, B. 요거. 그게 뭐예요? 요게 세타 프라임이죠. 자, 또 하나 또 내가 직접 측정해야 될 건 뭐냐면 네, A에서 B까지 L을 직접 측정해야 돼. L. 호의 길이. 그죠? 요 두 가지는 직접 네,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호 AB의 길이 요거 직접 측정해야 돼요. AB의 길이. BC의 길이는 아니죠. BC가 뭐예요? 네, B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건 뭐로 측정을 해? 우린 요 각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B, B 프라임 C. 그렇죠. 요거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B, B 프라임 C. 각. 여기죠? B, B 프라임 C. 그죠? 요 각도. 세타 프라임. 그죠? 요건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위 실험에서 햇빛 대신에 전등빛을 이용하면 정확한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햇빛이 아니라 전구를 비추면 왜 반지름을 구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아주 크죠. 이렇게 여기서 빛이 온단 말이야. 그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거의 이렇게 지구로 평행하게 올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그런데 만약에 지구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전등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행하게 들어오지 않아. 이 빛들이.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그 이유는 전등빛은 지구 모형에 평행하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빛이. 자, 다음 5번. 오른쪽 그림은 북쪽 하늘을 향해서 사진기를 고정하여 놓고 찍은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나타냈다. 별의 일주운동이라는 게 뭐죠?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걸 자전이라 그러죠? 근데 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내가 지구 위에 있으니까 지구가 도니까 나도 따라 돌잖아. 그럼 마치 별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북쪽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뭐죠? 이 별의 이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죠? 북극성 있는 곳이 북쪽이죠? 자, 이렇게 북극성은 지구가 자전한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지구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자전할 때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잖아. 그죠? 그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잖아요. 그렇다면 1시간에는 몇 도를 돌을까요? 몇 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x는 얼마가 나오죠? 약 15도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는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돌아요. 그럼 만약에 2시간이면 몇 도 돌을까요? 그렇죠. 30도를 돌겠죠. 3시간이면 45도를 돌겠죠. 자, 그래서 여기 45도를 돌았어, 별이. 그렇다면 지구가 몇 시간 동안 자전한 걸까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자전한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북쪽 하늘을 찍은 거죠. 그럼 별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도는 걸까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요,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 알겠죠? 그럼 반대로 별의 일주운동은 그렇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죠. 거꾸로. 자, 그럼 5번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1번. 중심에 있는 별 P는 북두칠성이다. 아니죠. 누구죠? 네, 북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사진기를 2시간 동안 노출해 찍은 것이다. 아니죠. 45도를 돌았으니까 몇 시간이죠? 그렇죠. 3시간이죠. 왜냐면 1시간인데 15도 도니까. 3번.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B방향이다. 자,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별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은요, 바로 B방향이 되겠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B방향. 이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4번.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돌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별의 일주운동 주기는 일주일이다. 아니죠. 하루죠. 하루. 일주운동이니까 하루. 그죠? 일주운동. 하루란 뜻이야 이게. 다음 6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별의 일주운동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동쪽 하늘이에요. 자, 동쪽 하늘을 보면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떠올라요? 동쪽 하늘에서는 떠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태양도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죠? 동쪽에 떠 서쪽으로 이잖아요, 태양은. 그러니까 동쪽 하늘을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별도 떠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떠올라오는 걸 찾으면 돼. 그렇죠. 바로 1번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떠올라오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올라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림을. 자, 이게 동쪽 하늘입니다. 2번은 그러면 어느 하늘이죠? 저 북극성이 있으나 어디예요? 그래서 북쪽이에요.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야 지금 이 모양은. 그 다음에 3번은 어디죠? 저 남쪽 하늘을 봤을 때요. 남쪽 하늘을 보면 떠올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다가 서쪽 하늘에서, 이게 서쪽 하늘이죠. 이렇게 지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태양이 지듯이. 태양도 똑같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남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 동쪽, 이쪽을 바라보는 남쪽,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동쪽 하늘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고 남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서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그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 어디가 남쪽, 어디가 북쪽 이런 거 꼭 나와요. 다음 7번. 자, 10월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와 태양에 위치한 별자리가 옳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 그래? 네, 공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스스로 도는 건 뭐죠?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은 어디 있는 거냐면 9월달 사자자리 근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 여기 요 지점에 이렇게 돌아서 요 지점에 왔어. 그럼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1월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돌아서 내가 여기 왔어. 지구가 여기 왔으면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3월달 물병자리 근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또 돌아서 지구가 여기 왔어.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달은 뭐냐면 태양이 위치한 달이에요. 알겠죠?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면 태양이 어디 있어요? 태양을 쭉 보면 내가 태양이 보면 그렇지. 여기 9월 사자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지구는 현재 몇 월 달? 네, 9월 달이에요. 태양이 위치하는 곳이 그 지구의 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면 태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3월달 물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구는 몇 월이냐면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 알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여기 써 있는 1월달,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이거는 태양이 위치한 곳에 있을 때 지구의 달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달.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12개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황도 12궁 그래요. 12개의 별자리다 이런 얘기죠. 황도라는 것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돌고 있는지 모르잖아. 마치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치에 있는 별자리들을 12궁이라고 얘기해서 이걸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으래요. 한밤중에. 근데 몇 월달이죠? 네, 10월이에요. 10월.
10월이면 여기잖아. 처녀자리. 그죠? 그러면 쭉 보면 지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지구가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지구가 요 정도에 있어야 태양이 10월달 처녀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지구는 뭐야? 10월이에요. 10월. 그럼 한밤중이라는 것은 뭐죠?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예요. 그럼 태양빛의 반대쪽이니까 어디 별자리가 보여야 돼? 어느 별자리가 보여야 됩니까? 저희 물고기 자리. 여기가 보여야 되겠지. 한밤중에. 요 태양 반대쪽은 한밤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보이는 거죠. 4월달. 이렇게.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처녀 자리죠. 태양이 위치한 자리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자, 다음 7번은 오른쪽 그림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죠? 네. 일단 기억을 하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지구 반지름은 오늘날 측정한 값보다 약간 크다. 이와 같은 오차가 생기게 된 원인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우리 가정한 거 찾으면 되겠죠. 왜 이렇게 오차가 생겼을까 옛날에. 그렇죠. 지구는 실제로 뭐예요? 적도 쪽이 약간 부풀어 오른 타원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구가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지구는. 이게 좀 많이 찌그러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적도 쪽이 좀 더 길어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길이가 북극 쪽보다. 그죠? 완전한 구형이면 어떻게 되죠? 적도나 극 쪽이나 반지름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오차가 났을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아요.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경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CN의 우물이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같은 경도상이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같은 경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꼭 알아두세요. 자, 9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로 측정한 값을 모두 올라라. 자, 뭘 실제로 측정했죠? 아까? 쭉 보니까 그렇지. 알렉산드리아와 CNA 사이의 거리. 이건 직접 낙타를 타고 쟀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뭐 쟀죠? 그렇지. 각도.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이렇게 막대를 세워놓으면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막대 그림자. 그럴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로 연결해가지고 이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5번. 자, 다음 10번. 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막대는 지구 모형의 표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그렇죠.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야 돼요. 약간 삐뚤어 세우면 안 돼요.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가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여기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수직. 여기도 수직. 그 다음에 2번. 막대 AA 프라임. AA 프라임은 요거죠? 네, 요것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생각. 그렇죠. 그림자 생기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쭉 중심까지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되고요. 지구 모형은 실제 지구와 같이 타원형이어야 된다. 아니죠. 타원형이 아니라 완전한 구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우리는. 타원형 같으면 반지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타원형이 아니라 완전한 구형이어야 됩니다. 모형이. 알겠죠? 그래서 오차가 좀 나겠죠. 그래서 3번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실험은 맑은 날 햇빛이 강할 때 하는 거 좋다. 그렇죠. 햇빛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백열전구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빛이 평형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막대의 그림자가 지구 모양 뒷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뒷면으로 넘어가도 어때요? 요 끝까지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요 각도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5번도 주의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다음 11번. 두 막대 AA'과 BB'을 세우는 위치로 적당한 지점을 고르면 그랬어요. 일단 경도는 어떻게 되죠? 두 막대의 경도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거 찾아봅시다. 이거네. 그지? 같은 경도상에 세워야 되고요. 위도는 달라도 돼요. 그죠? 이렇게 세우면 돼. 같은 경도상에 세우고 그 대신 위도는 얘랑 달라야 되지. 위도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위도로 세워야 되니까 위도 다르네요. 이렇게. 그 답은 나와 다. 그죠?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12번. 북극성을 향해서 사진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의 일주 운동을 촬영했다. 그 결과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45도 회전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기의 노출 시간은 얼마냐? 3시간이죠. 1시간에 15도 회전하니까 45도면 3시간 동안 촬영한 거겠죠. 다음 13번. 그림은 어느 날 북쪽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한 다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진기의 노출 시간과 별들의 회전 방향을 이렇게 짝지어라 그랬으니까 30도잖아요, 지금. 30도니까 몇 시간? 그렇죠. 2시간이죠. 1시간에 15도니까. 자, 방향은 어디로? 그치. 북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했잖아요. 이 방향. 가방향. 이렇게 되겠죠. 2시간 가. 그러니까 얼마? 2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14번. 그림은 매일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에 관찰한 황소자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5월 3일 지금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 이때를 우리가 저녁 6시라고 합시다. 그냥 저녁 6시에 황소자리가 지금 지평선 위쪽에 이렇게 5월 3일날 떠 있어요. 그 다음에 16일이 됐어요. 13일이 지났죠? 13일 똑같은 6시에 보니까 네, 지평선에 점점점 내려오고 있네. 그 다음에 또 14일이 지났죠? 똑같이 6시에 보니까 네, 지평선에 네, 내려가서 일부가 안 보이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별자리가 점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보면. 자,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번 태양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태양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죠. 태양의 이동 방향도 역시 공전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태양도 안 움직이는 거고 별자리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봤을 때는 태양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태양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각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동하는 각도 하루 사이에 그죠? 5월 3일, 16일, 30일이니까 4일이면 요거보다 조금 내려오니까 요거 했을 때 요 각도를 잴 수 있겠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죠? 태양은 황소자리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죠? 사실 황소자리가 아니라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죠? 태양이 더 가깝잖아. 황소자리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다가가고 있는 거죠. 지구가 공전하니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다음에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전한다. 아니죠. 자전 방향이나 공전 방향은 똑같이 네, 서쪽에서 동쪽 방향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지구의 자전, 공전 방향. 알겠죠? 서에서 동. 15번. 다음 중 운동 방향이 나머지 셋과 다른 두 개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운동 방향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자, 지구의 자전은 네, 서에서 동입니다. 공전도 서에서 동. 별의 일주운동은 그렇죠. 얘는 동에서 서겠죠.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태양의 일주운동도 뭐 태양이나 별이나 똑같은 거예요. 얘도 동에서 서가 될 것이고.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돈다. 그래서 연주운동 그래요. 하루 동안 도는 것을 일주운동. 근데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에요. 얘는. 알겠습니까? 연주운동. 서에서 동. 그래서 답은 3번, 4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A가 여기죠?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잘 보이는 별자리. 한밤중이니까 뭐 어디죠? 태양의 반대쪽.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자자리네. 그죠? 네, 태양의 반대쪽이 한밤중이니까 사자자리가 되겠습니다. 17번. 지구의 크기를 비례식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아까 중심각이 세타, 이제 호의 길이를 L, 360도일 때는 원주니까 2파이 R 이렇게 해서 비례식 구해서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은 뭐냐? 가정은 그렇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돼야 돼요. 알겠죠? 구형이 아니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요. 만약에 타원형이라고 생각해봐요. 타원형.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이 각도가 서로 비례하지 않아요. 완전한 구형일 때만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그림은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 대신 이용할 수 없는 값은 뭐냐? 세타가 요거죠? 세타 대신 이용할 수 없는 값. 자, 각 B,B',C. B,B',C니까 요 세타 프라임이죠. 자, 요게 바로 세타죠. 그러니까 대신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A, B 두 지점의 위도 차. 그렇죠. 얘 A가 있는 위도와
이 B가 있는 위도, 요 차이가 바로 뭐예요? 요 각도예요, 결국 세타. 그 다음에 A, B 두 지점의 경도차. 네, 경도차는 아니죠. 경도차는 없어야 돼, 두 막대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예요. A, B 두 지점에서 북극성이 고도차. 자, 우리가 북쪽 하늘에 이렇게 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봤을 때 이 각도가 땅이 이루는 각도 있죠, 이 각도. 이걸 우리가 북성의 고도라 그러는데 이 고도가 우리 지방, 내가 있는 곳의 위도가 돼요. 희한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북극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극성이 멀리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땅과 이루는 각도 있죠. 땅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요거죠, 요거. 그죠?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요거까지의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랑 같아요. 그게 북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위도가 되는 거 맞고요. A, B 두 지점에서의 태양의 남중고도차. 남중고도도 뭐예요? 남쪽 하늘에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그때 요게 이제 남중이죠.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 있을 때 땅과 이루는 각도예요. 땅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태양의 남중고도차 그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고도나 그 지점의 위도나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그림과 같이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 서울과 광주의 위도가 각각 35도 N이라는 건 이제 북위 그런 뜻이에요. 북쪽에 있다. 그죠? 북반구. 그 다음에 37.5도 N이고 두 지역 사이의 직선거리는 280km다 그랬어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단 파이는 3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뭐 위도차가 얼마예요 지금? 37.5도에서 35도를 빼주니까 2.5도죠? 그럼 2.5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거리가 얼마죠? 280km잖아요. 그렇다면 360도일 때는 뭐죠?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R이니까 R은 어떻게 되죠? 2파이 곱하기 2.5도 분의 280km 곱하기 3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파이는 얼마나 그랬죠? 3으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6720km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뭐 학교 시험일 때는 계산기 못 갖고 들어가니까 손으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요. 직접 계산해보면 6720km 나옵니다. 얼추 비슷하죠?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20번. 다음 중 지구의 자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구의 자전. 별의 연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의 현상이다. 연주니까 연이잖아요. 1년, 2년 할 때 연.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이 아니라 공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별의 연주 운동은. 그 다음 2번.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한다. 아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공전도 마찬가지다. 3번.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계절이 변한다. 아니죠. 공전 때문에 변하는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4번. 지구의 자전에 의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변한다. 공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5번.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이다. 맞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구 단원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